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노웨이 아웃은 키우치 카즈히로의 소설 집회 방패와 같은 설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노웨이 아웃의 원작이라고 볼 수 있는 집회 방패 소설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각색된 영화보다는 원작 소설이 더 좋았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키요마루 쿠니히데는 7년 전 6살 메구미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갔으나 7년 만에 가석방이 되었고 곧장 7살 치카를 성폭행하고 살해합니다. 이에 전국의 키요마루에 대한 지병 수배가 내려졌으나 경찰은 3개월간 키요마루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키요마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치카의 할아버지인 재계의 거물 니나가와는 손녀딸을 죽인 키요마루를 죽여주면 거금 100억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곳곳에 뿌립니다. 키요마루를 살해하여 100억 원의 보상을 받는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키요마루 쿠니히데에 대한 살인죄 또는 상해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둘째, 키요마루 쿠니히데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인정된 자. 이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1인당 100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 이에 전 국민이 키요마루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키요마루는 죽임당할 위기에 놓이자 겁이 나서 후쿠오카에서 자수를 합니다. 누군가가 언제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찰서 유치장 신세가 낫다고 판단했던 거죠. 후쿠오카에서 자수한 키요마루를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도쿄로 이송을 해야 했기에 경찰은 총 5명으로 구성된 이송팀을 조직하여 키요마루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VIP의 경우를 주 업무로 하는 경찰인 SP 메카리와 시라이와 수사 일가의 형사 오쿠무라 반장과 칸바시, 후쿠오카 남부경찰서의 세키아로 구성된 5명의 이송팀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대상이 키요마루라는 범죄자가 아니라 경찰 공권력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알고 있었으나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이들을 쫓아 살인범 키요마루를 죽이고 100억을 차지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키요마루를 숨겨주던 남자였습니다. 키요마루는 자신을 죽이려는 남자를 칼로 찌르고 도망쳐 경찰에 자수를 했죠. 두 번째는 구치소에서 근무 중인 22살의 경찰이었어요. 경찰은 치조를 받기 위해 구치장에서 나온 키요마루를 집에서 가져온 아웃도어용 접이신 칼로 찔렀으나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의 칼에 스친 키요마루가 입원해 있던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는 칼륨액을 정맥주사로 혈관에 직접 급속히 주사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서 심정지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 키요마루를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죠. 광고가 나온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키요마루는 3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즉, 이제는 기회만 있으면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350명으로 구성된 기동대를 꾸리고 육로로 키요마루를 이동하려 합니다. 비행사들이 키요마루의 탑승을 거부했고 헬기는 격추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온갖 공격이 진행되어 고속도로는 난장판이 됐고 결국 총을 가진 기동대원 350명 중 1명이 키요마루에게 총을 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있던 메카리가 키요마루 대신 총을 맞았고 메카리는 자신이 키요마루의 방패막이 됐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메카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고속도로에 있는 이송부대로 집중시키고 조용히 키요마루를 데리고 나와 이송팀 5명과 함께 신칸센을 타고 도쿄역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내부 누군가의 정보 유출로 키요마루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열차 안에서 3명의 남자가 키요마루를 죽이기 위해 총격전을 벌이죠. 그리고 이송팀 중 1명인 칸바시가 총을 맞는데요. 칸바시는 들것에 실려가면서 키요마루를 지킬 가치가 있는 게 맞는지 저런 개새끼를 위해서 왜 우리가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거냐고 외칩니다.
한편 생활고를 겪는 한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인질로 잡고 키요마루를 데리고 나오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경호 업무를 하는 SP인 메카리는 우리들의 임무는 키요마루의 경호와 이송이므로 인질범 앞에 키요마루를 데리고 나가는 건 안 된다고 맞고, 오쿠무라 형사는 눈앞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키요마루를 인질범에게 내어주자고 주장합니다. 세키야 또한 인질이 된 여자아이의 목숨과 키요마루의 목숨 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죠. 메카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으나 임무 성공을 위해 키요마루를 내주지 않았고, 흥분한 인질범이 칼을 휘두르자 세키야가 인질범의 눈을 총으로 쏘며 인질이 된 여자아이를 구해내요. 이때 키요마루는 세키야에게 어서와 살인자라고 말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죠. 이송팀 5명 중 칸바시는 총을 맞아 중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갔고, 세키야는 인질범에게 총을 쏴서 죽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어겨 임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송팀은 이제 3명만이 남았는데요. 메카리와 시라이와 오쿠무라 3사람은 키요마루를 데리고 열차에서 긴급히 내렸고, 경찰 조직에서 떨어져서 렌터카를 빌려 도쿄로 향합니다. 하지만 3사람의 위치는 또다시 발각되어 업로드되었고, 메카리는 이송팀 2명 중 키요마루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배신자가 있다고 의심하죠. 그렇게 이송팀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라이와가 키요마루를 향해 총구를 겨누며 키요마루를 죽이고 이딴 개같은 임무를 끝내버리겠다고 외칩니다. 그 순간 SUV 차량이 산탄총을 쏘며 공격을 했고, 시라이와의 머리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키요마루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던 건 오쿠무라였는데요. 오쿠무라는 니나가와 치카의 시체를 보았어요. 키요마루는 7살 여자의 양 발목을 부러뜨려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든 다음 아이를 범했고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감처럼 물컹물컹해진 망가져버린 소녀의 얼굴에 정액을 뿌려놓았죠. 이 모든 걸 봤던 오쿠무라는 꼭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키요마루를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채 3개월이 지난 후 니나가와 회장이 고용한 사람이 오쿠무라를 찾아와 키요무라의 위치를 알려주기만 하면 누가 키요마루를 죽이든 100억을 주겠다고 제안한 거죠. 메카리는 오쿠무라의 핸드폰을 권총으로 쏘고 오쿠무라를 두고 키요마루와 단둘이 도쿄로 향합니다. 어이없게도 지금까지 남은 것은 유일하게 인간 쓰레기인 키요마루 뿐이었죠. 한편 오쿠무라는 니나가와 회장 측의 지시를 받고 키요마루가 총을 빼앗아 메카리를 인질로 삼은 후 도망쳤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니나가와 회장은 모든 경찰에게 키요마루를 살해할 수 있는 명분을 줘버린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메카리는 차를 버리고 키요마루와 도보로 도망쳤고, 키요마루는 메카리에게 날 죽이고 100억을 받아서 그 중에 조금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어머니에게 달라고 부탁합니다. 쓰레기 범죄자도 죽을 위기에 놓이니 부모 생각이 났던 건데요. 이때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이 메카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니나가와에게 고용되어 이 미친 게임을 만든 자가 노린 상황이 아닐까. 사실 키요마루를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간단히 프로킬러를 고용하면 그만인데, 니나가와 회장에게는 키요마루를 죽이는 것 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즉 키요마루가 모든 국민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상태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 그를 보호해야 할 경찰 조직마저도 그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을 느끼게 하여 철저하게 궁지에 몰려 공포와 절망 속에서 자신이 벌인 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주었는지를 알게 해주려는 것은 아닐까. 메카리는 갑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인물이 만든 설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어 니나가 회장이 메카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메카리는 무고한 희생자가 더 생기기 전에 키요마루를 죽이는 게임을 끝내달라고 말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키요마루를 닮은 사람 총 11명이 다치거나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키요마루를 죽이려다가 또는 구하려다가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기 때문이었죠. 니나가와 회장은 키요마루 위치를 알고 있는 건 메카리 뿐이니 이 이상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자네가 키요마루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메카리는 니나가와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메카리와 키요마루는 유리 치카코라는 여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쿄로 향합니다. 치카코는 키요마루를 알아봤지만 자신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두 사람을 돕는데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게 된 세상에 메카리는 씁쓸해하죠. 한편 도쿄까지 도착 2시간만이 남았을 때 라디오에서는 키요마루의 모친이 자택에서 목을 메고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유서에는 이제 나쁜 짓은 하지 말아달라며 어미의 목숨을 바쳐 부탁하겠다. 엄마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부디 너도 엄마를 따라와 주길 바란다고 되어 있었어요. 키요마루는 수갑이 채워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합니다. 이에 치카코는 키요마루의 어깨를 토닥이며 힘내서 어머니 목까지 살라고 위로하죠. 그리고 도쿄까지 딱 1km가 남았을 때 키요마루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조수석에 있는 치카코의 목을 양팔로 감싸 죽입니다. 운전석에 있던 메카리가 차를 세웠을 때는 이미 치카코의 목이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꺾여 있었죠. 키요마루는 치카코가 자신을 동정한다고 느껴서 치카코를 죽인 건데요. 키요마루는 경찰청에 도착해도 죽을 때까지 계속 목숨을 위협받을 텐데 사형당할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으니 어차피 죽을 거라면 사형을 당할 만한 짓을 해놓지 않으면 내가 손해라는 개소리를 짓거려요. 메카리는 키요마루를 살려두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했던 오쿠무라와 니나가와 회장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총을 뽑아 키요마루의 오른쪽 눈을 정조준하죠. 하지만 메카리를 똑똑히 쳐다보는 키요마루의 오른쪽 눈동자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니나가와 타카오카 회장이 키요마루 쿠니히데에 대한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는 긴급 속보가 나옵니다. 메카리는 권총을 손에서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내 본청에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려주죠.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왔고 메카리와 키요마루는 경찰차 뒷좌석에 나란히 타 앞뒤로 호위를 받으며 도쿄 경찰청에 있는 사쿠라다몬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 한 대가 돌진해서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한 남자가 튀어나와 경찰차 문을 열고 키요마루를 칼로 찔렀습니다. 메카리는 남자에게 총을 겨누며 이제 이 녀석을 죽여도 100억을 받을 수 없다고 외치는데요. 남자는 난 7년 전에 살해당한 메구미의 아빠라고 울부짖죠. 이 세상에 단 한 명, 돈 때문이 아니라 단지 키요마루를 죽이기 위해 여기까지 온 남자. 메구미의 아빠는 키요마루가 자신의 딸을 죽여놓고 겨우 7년 만에 사회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곧바로 다른 여자애를 죽이고도 전혀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 분노했습니다. 메카리도 이 남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남자야말로 키요마루를 죽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됐죠. 메카리는 권총의 총구를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메카리는 입과 목에 상처를 입고 픽거품을 뿜고 있는 키요마루를 번쩍 안아들고 경찰청 본청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키요마루를 산채로 경찰청까지 데려온다는 임무는 결국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메카리는 조금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죠. 니나가와 회장은 메카리와 전화 이후 머릿속에서 치카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메카리가 이렇게 하면 당신 손녀가 좋아할 것 같은지 죽은 손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니나가와는 손녀 치카의 목소리에 마음을 고쳐먹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편 니나가 회장에게 해결사로 고용되어 이 모든 판을 설계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진짜 악마 사라이는 니나가와의 의뢰가 결국 이렇게 끝날 줄 알고 있었다며 충분한 보수도 받았고 모든 일이 자신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기에 결과에 만족한다며 회장의 병실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